야사시 TV. 절대상비역 이번에는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다르지만 투수로서 스타 인생을 살았고 또 지도자로서 지금 프로야구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시진 지금 KBO 기술위원장님이시죠. 김시진 선수, 그 다음에 조계현 기아 단장. 김소진 의원님, 그 조계현 단장이죠.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스타여서 뭐 같은 투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시진이나 조계현, 제가 보는 이 두 선수는 겸손과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묶으셨군요. 상당히 젠틀한 그런 투수다 이렇게 봐지는데 기술적인 면을 본다 그러면 김시진이는 그 본격파, 그러니까 정통파고 조계현이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팔색조. 다양한 공을 구사하고 다양한 공을 던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지금 현재는 조계현 같은 경우는 기아 타이거스의 단장으로 있는데 한 가지 좀 풀리지 않는 숙제는 김시진이 같은 경우는 롯데 감독도 하고 삼성 감독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친구도 상당히 점잖은 친구인데 왜 지금 지도자 생활이 안 되고 KBO 기술위원장, 아무래도 KBO 기술위원장은 현장에 뭐하고 가까이 있지만은 지도자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왜 그런지 참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이제 감독할 때도 그렇고 저는 이제 선수 시절에 특히 이제 경리단 에이스였을 때 아마 롯데 최동원 두 분이 이제 이렇게 항상 맞대결을 하면 최동원은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이런 스타일, 뭐 좀 다혈질 같은 이런 스타일인데 김시진 투수 같은 경우는 그 당시도 웬 선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2인자의 느낌 뭐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시진 뭐 선수였으나 뭐 감독 시절에도 워낙 후배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고 또 선배들한테도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는 이러한 선수로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이런 선수들은 마운드에서, 특히 투수들은 마운드에 서가지고 그 사인 받고 던지고 뭐 얻어맞고 이러더라도 고개 숙이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없어요. 많은 그림을 봐도 최동원이, 선동열이 뭐 이런 뛰어난 일루 투수들은 얻어맞아도 맞습니다. 포커페이스로 포커페이스가 머리 빳빳이 들고 흔히 말하는 독사대가리에서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사대가리. 빳빳이 들고 있는 거는 왜 그러냐, 본인 자신한테도 자신감을 부여하는 거 있지만은 나머지 8명 선수, 나머지 8명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투수가 한 방 맞고 이렇게 고위 수비하는 것 같으면은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수비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체적인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조계현이나 김시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게 뭐 시금방 떨고 이런 선수도 아닌데도 마운드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는. 특히 그 조계현 선수는, 이 조계현 지금 단장은 지금도 저하고 카톡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고 그 게임 잘 안 풀리고 하면은 그 고민도 연락 오고 또 잘 나가고 하면은 그건 내가 연락을 하고 이번 경우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잘 좀 챙기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조언도 하는데 김시진이 같은 경우는 참 아쉬워요. 조계현이 지금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또 현장 관리하고 있지만은 시진이 같은 경우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선수인데, 이러한 지도자인데 감독 생활을 일찍 마감하고 있다는 것은 더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아주 안타까워.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계현 선수는 군산상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 때도 잘했고 또 해태로 들어와서도 다성왕을 뭐 거의 뭐 따놓은 당상처럼 했고, 근데 김시진 선수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활동이 많이 했죠. 많이 하셨는데 대구상고 때 한양대학교 때 거의 탑이었어요. 탑이었고. 그 당시 최동원과 나이로 따지면 동갑이죠. 58년생.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대한민국의 2명 중에 대표 선수 뽑아도 둘은 항상 꼈어요. 맞습니다. 그때 뭐 투수가 사실 뭐 최동원, 김시진, 이선희, 김용남 선수 뭐 이 정도.
그래서 항상 에이스를 다투고 이랬는데 이 두 선수가 네. 좀 이렇게 더 돋보이게 된 이유는 네네. 삼성도 원체 강팀 강팀이었고 있고 예. 또 해태 타이거스도 원체 강팀이었고 강팀에서 뭐 1년에 10승 정도를 가볍게 할 수 할 수 있는 있는 이러한 게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그 좋은 투수로 좋은 선수로 돋보인 거죠. 네. 아까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현재 야구의 어떤 흐름이 네네. 젊은 쪽으로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잖아요. 네. 지도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김시진 감독 같은 경우는 저분은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아버님도 알고 아버님도 굉장히 크십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선비죠. 그리고 점잖고. 네네. 근데 외모로 보는 거와 본인 성격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최동원이는 사실은 남이 볼 때는 건방져 이런 소리를 듣는데 김시진이 같은 경우는 건방지 되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던 선수인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 왜냐면 코치할 때도 그렇고 선수할 때도 그렇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후배를 살리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트하고 가까워지게 되면 감독은 오래 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그런 건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LG 구단 얘기할 때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카운터 이야기. 이 프론트의 힘이 입김이 세면 네네. 팀 성적은 곤두박질치게 돼 있어요. 왜? 야구장에서는 야구인들한테 맡겨야지 프론트에 나서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비근한 예로 약팀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위에서 보면 선수 다 이렇게 분해돼 있고 운동장 나가서 연습할 때 딱 보면 감독이 배팅 게이지 뒤에서 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코치들 다 외야로 빠져나갑니다. 네네. 그게 안 돼요. 감독은 꼴찌를 가더라도 그 감독실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 분야에서 타격 코치하는 사람은 그 타격 게이지에서 애들을 선수를 가리켜야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들어오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시진 감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강한 어떤 이미지의 이거보다도 온화한데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프론트하고 잘 협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이론이 분명히 있는 생각이 지각이 있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밀착되어서 해야 될 거를 해야 될 상황을 프런트가 관여를 하면 이 팀이 망하는 네, 망하는 거죠. 왜냐면 그 보통 한 구단에 코칭 스태프가 25명, 네네. 30명 이렇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A라는 선수 한 명을 놓고 투수 코치가 3명이다. 서로 말 안 합니다. 자기 분야에 깊이 들어오지는 못해요.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공통점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듯이 감독 위치는 또 그만큼 어렵죠. 근데 김시진 감독은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깝죠, 그죠? 우리 김선수 형이 워낙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연기업 감독도 자주 네네. 카톡하는 그런 네. 관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카톡 오는 일 보면은 야구에 대한 야구 지도자로서의 어떤 철학이 분명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그 뭐 조기현이나 연경유나 이런 사람들은 보는데 다양한 경험을 단장도 하고 경기 운영부장도 하고 그러다 또 프론트에 다시 또 감독으로 가고 하니 다양한 경험에다가 자기 야구를 접목시켜가지고 그 하는 것이 결국 그 연경엽 감독의 뭐 스타일이 아니겠느냐. 네. 그리고 방금 저 이광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은 프론트하고 현장하고 어떤 감각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경기인 출신들, 프로야구의 선수 출신들이 단장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두산의 김태료라든지 LG의 뭐 차명석 예. 단장, 예. 또 해태 또 기아의 또 조기현이라든지 이런 전민철이도 지금 단장이고 KT의 이승용. 그렇지. 네, 그렇죠. KT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장벽이 현장하고 프론트하고의 관계에서 장벽이 안 생기는 그렇죠. 선의의 관계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소망스러운 건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그렇다 보니까 형 동생이거든.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프론트에서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지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서로가 잘 판단해가지고 엮지 않으면은 조금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고. 그렇죠. 네, 옛날에 뭐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보니까 뭐 전부 형 동생이 돼가지고 뭐 안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조계현 선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변하고 워낙 팔색조라서 그 뭐 본인이 창의적으로 개발한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
조기현 선수 시절에 네네네. 제가 방송할 때인데 이제 두산에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빨리 그만두고 해설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해설을 했습니다. 조기현, 왜냐면 조 변호사라고 제가 별명을 줬는데 정말 말 잘해요. 그 이론도 밝고. 네. 근데 이제 이제 저하고도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빠른 볼 던지는 투수들은 변화구 종류가 많이 필요 없어요. 빠른 거 포크볼 아니면 스프리트 이거 던지면 끝나요. 그런데 볼이 느린 사람은 그거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사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그 당시 개발했던 게 한 손가락 갖고 던지는 겁니다. 그 야구공을 이렇게 해서도 던져봤대요. 그래서 시합백을 써봤답니다. 근데 변화를 하더라 이거야. 롱런 오래 가진 못했지만 네네네네. 이광우 투수 같은 경우에 그 옛날 혜택 두산한테 이광우 투수. 예, 포크볼 한다고 포크볼. 여기를 이만큼 손가락 쬐고 찢었고, 네. 쬐고 그러니까 조기현 투수도 볼은 빨랐고 시간이 자꾸 흘러갈수록 스피드가 줄어들면서 팔색조라는 별명이 붙었듯이 마운드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본인은 총동원 한 거예요. 예. 아니면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변화구를 다양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투수들 보기 드물어요. 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결국 유명한 투수, 잘 던지는 투수들은 손가락 끝에 마술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잘라 손가락 끝에서 어떻게 이게 힘을 주냐, 이게 힘을 주냐에 따라서 볼 회전이 어떻게 변하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면은 빠른 볼 던지는 투수들은 손가락도 좀 길고 손이 좀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상식인데 일간 스포츠에 제가 11년 동안 칼럼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최동원, 선동열, 뭐 지금이나 조기현 일반적으로 투수의 손가락이 짧아요. 짧았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짧았죠. 오히려 짧다는 것이 희한하게 이 긴 볼 같으면은 이거 잡으면은 요 정도인데 이게 사실 짧거든. 네네. 근데 그러면 손가락 길면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러지만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요미우리 자이언츠 투수를 하다가 이거 김영덕 감독한테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프로레슬러 자이언츠 바바라고 있을 때. 네, 자이언츠 바바 진짜 프로레슬러. 네, 그게 원래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야구 선수였던가 봐요. 네. 야구 선수였어요. 손이 너무 크니까 아까 좀 이야기했죠. 손이 너무 크니까 공인에 잡히니까 손가락 끝에서 팍 긁어줘야 볼이 회전이 돼가지고 변화를 일으킨다든지 뭐 그러네요. 하는 일이 되는데 이러니까 도리어 채는 맛이 없어지고 종이 쉽게 얘기하면 찍히는 거죠. 회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꼭 키만 커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 뭐 다 이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이 손목 부분에서 투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걸 다 극복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피땀 흘리는 노력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김시진이나 조기현이 같은 경우는 대단히 겸손하고 성실한 선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손가락이 다 길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가 투수들 쭉 수백 명을 만나봤는데 손을 딱 쥐어서 여기 이두박근이 잡히면 투수 못합니다. 꾸짖히지 않을 정도로다가 여기가 근육이 발달돼야 돼요. 발꿈치가 그냥 단단해야 돼요. 여기 이두박근이 그 정도로다가 단련이 된 사람만 투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손가락이 짧아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웨이트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우,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야구를 사랑하는 시간 야사시 TV